아이고 롯데야 241회로 인사드립니다. 우피입니다. 네. 우선은 제가 데일리로 좀 해보고 있는데 여러가지 뭐 카메라 연결도 바꿔보고 화면도 좀 바꿔가보면서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팟캐스트로 보신 분들은 안 보이겠지만 유튜브 상에서 좀 화면을 다양하게 바꿔보면서 좀 최적의 화면을 찾아가고 있어서 그런 부분은 좀 배려해 주시고요. 오늘은 기사가 몇 개가 있는데 한 4개 정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윤성빈 선수한테 안 좋은 소식이 좀 날라들었는데, 네, 군대를 갔는데 훈련소에서 퇴소를 당하게 되었어요. 좀 건강상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 얘기도 조금 해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얘기는 이제 나균환 선수 인터뷰가 있어요. 개인적으로 좀 마음이 되게 많이 가는 선수 중에 한 명이라서 나균 선수 항상 좀 마음이 많이 가는데 또 인터뷰가 있으니까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등번호 나승엽 선수 본인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1번으로 이제 이동하게 된 나승엽 선수 이야기도 네, 좀 해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4호 선발 얘기도 사실은 비시즌에 항상 나오는 얘기 중에 한 개지만은 그래도 나름대로 좀 보고 제 생각도 좀 덧붙여가지고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윤성빈 선수 소식을 먼저 좀 전달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일단은 그 12구단 관계자에 의하면 윤성빈이 지난해 11월 말 훈련소에 퇴소한 뒤에 도중에 퇴소했다. 건강상의 문제다. 오는 8월 재검 이후에 입대 절차를 다시 밟을 예정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일단 이렇게 되면서 사실은 군대 문제 해결에 조금 문제가 많이 생겼죠. 왜냐면 이러면 지금이 1월이니까 7달 넘게 거의 반년 이상? 반년이 훨씬 넘네요. 8월에 재검이면은 사실상 올 시즌을 통으로 그냥 날리는 거인데다가 군대가 지금 18개월인데 거의 군 생활을 30개월 가까이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상황이 돼버린 상황이라서 참 꼬이게 되었습니다. 11월 29일에 현역으로 입대를 했는데 인제 와가지고 퇴소 소식이 왔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사실은 흔치 않은 일이긴 해요. 뭐 이게 마음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기존에 있던 부상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군대에서 훈련소에 있으면서 좀 안 되는 결격 사유가 됐을 수도 있는데, 그렇습니다. 참 개인적으로 이렇게 조기 퇴소하는 케이스가 제가 군대 갔을 때도 좀 있었는데, 저는 공군이었어가지고 그 첫 주에 이제 뭐 집에 가고 싶은 사람 가라 합니다. 근데 그런 케이스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좀 키도 크고 하다 보니까 좀 그런 결격 사유가 뒤에 발견이 되지 않았나 싶은데, 사실은 참 아픈 손가락 중에 한 명이에요. 2017년 1차로 들어와가지고 워낙 큰 키에 사실 페스티벌 구위 자체는 진짜 제가 그 앞선 팟캐스트 방송에서 많이 얘기를 했고, 특히 2020년 시즌 네 스프링 캠프 아복 시범 경기 때 그때 라이징 페스티벌이 제대로 찍혀서 나왔었어가지고 그 공은 진짜 여기 기사에도 있지만 150이 넘고 평균 회전수가 2400rpm을 찍는 데다가 스플리터도 매력적인 변화구도 있어가지고 네 이게 2018년 데뷔 시즌에 네 18경기 서버 2경기 해가지고 2승 5패 6.25 50.2이닝 소화했는데 참 예, 마음이 아픈 일입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참 제공만 던지면 진짜 엄청난 구위를 가지고 있는데, 지난 2022년 시즌에도 1군에서는 단 한 경기밖에 나오지 못했고, 사실 이게 참 될 듯 안 되는 선수 중에 한 명인데, 이게 군대를 다녀오는 거를 먼저 이제 보내봤는데 또 참 꼬이고 해가지고 사실은 이렇게 좀 아쉬운 선수가 사그라드는 게 아닌가 하는 굉장한 걱정이 듭니다. 물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뭐 잘못된 얘기지만, 그래서 아무튼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군대 기간이 되게 길어지게 됐는데,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실 윤성빈 선수의 제일 큰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그 너무 잦은 투구 폼 변화가 제일 큰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매 시즌 투구 폼이 좀씩 손이 되면서 결국은 제구를 못 잡는 부분이 있었고, 사실 키가 또 계속 자라면서 프로 들어와가지고 그런 문제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왕사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뜨게 된 만큼 좀 여유를 가지고 조금 좀 급하게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나라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본인이 이룬 것이 분명히 아마추어 시절에 있었는데 그것만큼 이제 프로에서 안 되니까 점점 마음이 급해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시간을 이왕사 많이 가지게 되었으니까 좀 여유를 가지고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저는 그 정말 윤성민 선수가 가지고 있는 그 라이징 페스티벌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아직도 놓지는 못하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약간 안고 죽어야 되는 선수 중에 한 명? 네, 다른 팀에 보내지는 못할 것 같은 그런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아무튼 이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왔고, 그리고 나균환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포수에서 투수로, 그리고 또 장가를 가고 또 따이까지 이제 갖게 되면서 이제 아빠가 되었는데, 지난 시즌 가장 좀 감동적인 선수 중에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23경기에 등판해 46.1이닝 1승 2패 1세이브 1홀드 평균 자책 6.41. 네. 선발 불펜 오가면서 굉장히 뭐 마당새 같은 역할을 해줬고, 평균 자책점은 썩 좋지 않았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팀에 조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진짜 그 필요한 이닝을 잘 먹어준 그런 선수로서 역할을 해준 것 같은데, 일단 투수로서 첫 시즌을 보내고 소감은 지난해는 2년이라는 시간이 다른 때보다 빨리 지나갔던 것 같다. 힘들 겨를도 없었던 것 같고 항상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후회가 남고 아쉬운 시즌이 반복되는 것 같다. 하지만 만족스러운 점도 있었다. 특히 강팀 키움을 상대로 첫 승을 한 뒤 팀도 상승세를 탈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고 돌아보고, 그리고 사실 포지션을 바꾼 첫 팀인 만큼 좀 시즌을 빨리 마감을 했어요. 9월에 마감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당시 투수를 처음 하다 보니까 구단에서는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다. 팀이 가야구로 갈 수 있도록 갈 수도 있었던 상황에서 힘이 되고 싶어 아쉬움이 있었지만 구단 덕분에 2022 시즌을 빨리 준비할 수 있게 됐다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균환 선수에게 2022년은 좀 다사다난한 한 해였다고 하는데, 투타 겸업에서 투수에만 전념하기로 결정한 첫 시즌이었고 또래보다 이른 나이에 하청을 올리면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에 딸이 태어나면서 이제 아버지가 되었는데, 딸 이름은 나리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하고 있는데, 결혼도 하고 아이도 태어나면서 다른 시즌보다 책임감이 더 많이 생기는 것 같다. 현재 아내와 딸은 전라도 광주 처갓집에 있다. 장인어른과 장모님께서 운동에 집중할 수 있게 배려해 주셨다. 주말에만 아내와 딸을 보러 가는데 지금은 주말이 너무나도 짧은 것 같다. 올해 잘해서 장인어른과 장모님께 보답해드리려고 한다고 강조를 했고, 사실 뭐 항상 말하지만 이 분유 버프라는 게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갓 2달이 된 딸을 위해서도 진짜 열심히 할 텐데, 사실 나균환 선수는 원체 사람이 성실하고, 제가 몇 안 되게 이 선수는 정말 천성이 굉장히 고울 것 같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뭐 사적으로 알기는 없지만 그냥 느낌이 좀 그래요. 근데 그래서 힘들지만 딸 덕분에 힘든 것이 사라지고 딸을 보면 더욱 힘이 남다. 딸이 클 때까지는 야구를 하고 싶고 야구를 잘하는 아버지로 기억에 남고 싶다면서 보직은 상관없고 작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더 나은 시즌을 통해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가 되는 것이 올해의 목표다. 1군 캠프 합류를 위해 잘 준비하겠다고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즌을 이제 돌아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즌을 돌아보면은 뭐 일단 기록이 이 정도가 나와 있는데요. 46.1이닝 던지면서 24개 보이네, 27개 삼진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닝 대비해가지고 많은 보이넷과 많은 보이넷을 내주긴 했는데 또 볼 삼빈이 괜찮아서, 그리고 그냥 제가 나균환 선수의 지난 시즌 피칭을 보면서 좀 느꼈던 거는 제구가 날리는 느낌은 아니었어요. 근데 조금씩 빠지는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 생각에는 그 투수로서 첫 해다 보니까 좀 스트라이크 존을 파악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었던 것 같아요. 이게 제구 문제라기보다는 공이 날리는 거나 빠지진 않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좀 더 투수로서 그런 거를 적응을 하면 아마 컨트롤적인 측면에서 저는 딱히 크게 걱정을 하는 선수는 아니라서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런 정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잘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포수로 뛸 때 너무 그런 마음고생을 많이 하고 해서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 좀 죄의식을 가지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이 좀 미안해요. 항상 나균환 선수 보고 있으면 조금 이래서는 안 되는데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마음이 굉장히 많이 쓰이는 선수 중에 한 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는 이제 나승엽 선수 얘기를 해볼 텐데, 뭐 31번에 대해서 다시 이제 본인 인터뷰가 이렇게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등번호에 대해 소감은 정말 잘 치던 타자가 쓰던 번호다. 어떤 의미인지 의미를 잘 알기 때문에 누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사실 성적이 조금 아쉬웠어요. 60경기에서 2할 4리 2홈런 10타점을 기록을 했고, 조금 더 자세한 데이터를 한번 찾아볼게요. 조금 자세한 데이터는 나승엽 찾아보면은 60경기 128타석 113타수 24안타 2루타 2개 홈런 2개 네 10타점 14보이넷 33삼진이었어요. 뭐
슬래시 라인은 2할 4리, 2할 8푼 9리, 2할 10푼 4리, OPS 0.563이었는데 뭐 수치 자체는 사실 썩 좋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개인적으로는 수치에 비해서는 좀 더 잘했다는 느낌을 받았는 게 일단은 공을 컨택만큼은 조금 그래도 확실한 모습이 좀 보였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직관에 갔을 때 그 데뷔 첫 홈런 그 사직구장 중간에 넘기는 투런 홈런이었나? 그거를 본 게 있어가지고 수치적인 기록보다는 저는 더 잘한 걸로 좀 기억을 하고 있어요. 저의 느낌은. 그래서 일단 나승엽 선수 본인은 많이 못 보여드렸다. 다만 1군이 어떤 곳인지 경험을 쌓은 것 같다. 구체적인 목표는 없지만 무조건 지난해보다 잘할 것이라면서 외야도 1루도 3루도 다 편하지만 어느 곳이든 내 자리 하나는 확실하게 만들고 싶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나승엽의 2022년 시즌 이미 시작이 됐는데요. 비시즌에도 쉬지 않고 몸을 만들었고 이제는 기술 훈련까지 돌입한 상태다. 스스로도 웨이트 트레이닝을 정말 빡세게 하고 있다면서 웃었고 기량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나승엽은 올해 한층 더 성장된 모습을 약속했다고 합니다. 어찌됐건 나승엽 선수가 지금 포지션이 뭐 확실하지 않습니다만은 뭐 내야일지 외야일지 그러니까 본래 포지션인 3루냐 아니면 지난 시즌 많이 했던 외야냐 이런 문제가 있긴 한데 사실 외야 쪽이 다시금 경쟁자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사실 나승엽 선수가 어디로 가야 될지는 좀 의문부호인 것 같기도 해요. 개인적으로는 이게 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장신이기 때문에 사실은 3루보다는 오히려 1루 쪽으로 가는 게 더 맞다고 저는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장신의 1루수 항상 그 수비에서 영향 좋은 그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이거 3루수로서 키가 너무 크면은 사실은 접는 게 힘들기 때문에 몸을 그래서 그 1루로 전향하는 케이스도 많고 한데 외야로 가기에는 지금 외야 사정이 생각보다 꽤나 빡빡하다. 그래서 나승엽 선수가 저는 사실 1루 쪽을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외야 1루 3루 다 편하지만 내 자리 만들고 싶다고 하고 사실은 1루 쪽이 조금 더 확률이 높지 않나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1루수로 조금 키워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왜냐면 한동희 선수를 1루로 보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도 사실 많은데 한동희 3루 1루 이 얘기도 많은데 이게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한동희 선수가 3루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는 쪽 중에 한 명이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은 거포 3루수의 가치라는 게 굉장히 높기도 하고 한동희 선수의 수비, 3루 수비가 지난 시즌에 저는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다고 느꼈기 때문에 조금 더 3루수로서 키워보는 게 더 좋지 않느냐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요. 그래서 뭐 3루 한동희, 1루 나승엽 이렇게 가는 게 저는 사실은 더 제가 바라는 그런 그림이긴 합니다. 한동희 3루, 나승엽 1루 맞기는 한데 뭐 이건 저의 바람입니다. 사실 이게 뭐 전문적으로 이게 더 낫다고 말을 할 수는 없고 뭐 이대호 선수가 어릴 때 3루 볼 때처럼 한동희 선수가 1루 와서 타격이 대폭발할 수도 있겠으나 저는 한동희 선수가 3루에 계속 있으면 좋겠다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4호 선발 얘기도 좀 해볼 텐데 사실 4호 선발 얘기도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 팀이 5선발이 그 항상 계산이 섰던 적은 아마 별로 없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예. 뭐 그런 상황인데 그래도 뭐 올 시즌도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선은 이 선발들이 있습니다만 이 사진에 있는 것은 스파크만 선수 그다음에 저도 이름이 아직 다 안 익숙해졌는데 스파크만, 반스 네 그리고 박세용 선수 이렇게 3명이 지금은 뭐 확실히 한 상태인데 사실은 박세용 선수 말고는 그 외국인 선수 2명, 스파크먼 반스 선수는 사실은 상추가 아닙니다. 외국인 선수가 한국에 오면 사실 뭐 들어올 때야 당연히 뭐 에이스 역할을 해줄 거라고 기대를 하지만 들어오고 나서 사실은 에이스 역할을 하는 투수는 반이 채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두 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이제 한국에 적응을 한다는 게 KBO에 적응을 한다는 게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째는 야구에 적응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KBO 야구에 적응하는 거, 뭐 스트라이크 존, 타자들의 성향 심지어 또 그 KBO 심판들의 외국인 배척 그런 것도 사실 극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둘째는 야구 외적인 문제 일단은 그 향수병이라는 게 사람이면 존재할 수밖에 없고 뭐 음식 문제 뭐 기후 문제
또 외국 생활 해보신 분은 느끼지 물 문제.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물이 안 맞으면 또 고생을 하거든요. 외국에 오면 물이 안 맞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한국적인 문화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사실은 야구적인 문제는 그렇다 치고 이 야구 외적인 적응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못한 선수 되게 많습니다. 물론 최근에 우리 팀에 온 외국인 선수들은 이런 야구 외적인 문제에서는 크게 문제가 없긴 했어요. 뭐 도와주시는 우리 그 캐리 교수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데 일단 외국인 2명은 상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상 박세영 선수 한 명만 계산이 서는 상황이라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지금 일단 무위만 여론 선수 이게 사진에 이 정도 선수들이 있습니다. 이인복, 서준원, 이승원, 김진욱, 그 다음에 나균환 선수 이 정도가 있는데, 일단은 이인복 선수가 현재로서는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선수인 건 맞아요. 왜냐면 일단 지난 경기에 선발로 8경기 등판한 것만 따지면은 42.1이닝 3승 무패 2.59 평균자책 기록했는데, 사실은 이 기록을 좀 보면 나오겠지만 그 이인복 선수가 기록한 아쉬운 점은 이닝 수가 되게 작았다는 점, 선발로 나갔을 때. 그러니까 특히 그 선발 출장을 했을 때 기록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등판. 그래서 선발 등판 8경기에서 41.2이닝을 투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무원이라고 부르는 소위 이제 5이닝이죠. 이인복의 문제점은 오무원이다. 소화 이닝이 5이닝 남짓이었기 때문에 사실 선발 전환이 급작스럽게 된 것도 있고 준비를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인복 선수가 조금 우려가 되는 게 뭐냐면은 전형의 투심 피처, 그러니까 땅볼 투수입니다. 땅볼 투수인데 문제는 우리 팀에는 이제 마차도가 없다.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그 투심으로서 이끌어냈던 유격수 땅볼을 처리해줄 유격수가 마차도에서 김민수, 배성근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 자유롭기가 대단히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저는 일단 걱정이 많이 들고, 다만 이제 다행인 거는 이인복 선수의 제구가 대단히 좋았다는 점. 네, 선발 8경기에서 41.2이닝 동안 포인트는 10개, 삼진 29개로 볼서비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WHIP 1이닝당 출루 허용률 1.34로 굉장히 수준급이었고, POPS도 0.705로서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우리가 또 좀 기대를 할 수가 있겠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이 이인복 선수의 선발로서 뭔가 굉장한 맹활약을 할 거라는 기대는 사실은 못하겠어요. 앞에 말씀드린 여러가지 요인이 있고, 그 다음에 지난 시즌의 하이약이 사실은 조금 운도 따랐다고 저는 조금 느낀 게 있어가지고, 예,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사선발로 기대를 하는 건 사실 조금 욕심이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4-5 선발로서 기대를 좀 하는 선수는 사실 저는 이 서준원 선수하고 김진욱 선수입니다. 저의 픽은 우피의 픽은 서준원, 김진욱인데, 일단은 이 선수들이 해줘야지 우리 팀의 그 투수 구성이 굉장히 다채로워지기도 하고요. 네, 사이드암, 우사, 그 다음에 좌완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다양해지는 것도 있거니와, 제가 느끼기에 이 선수들은 전형적인 선발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가 계속 말하지만 서준호 선수 스태미너가 장점인 선수인데, 이 선수를 불펜으로 쓴다? 굉장히 낭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난 시즌들에서 불펜 선발 둘 다 나와봤지만 선발로 훨씬 더 성적이 좋았고요. 그래서 서준호 선수를 제가 바라는 거는 제발 선발 고정해서 좀 써보자예요. 그러니까 이 선수가 선발로 나왔을 때 훨씬 더 나았거든요, 항상. 네, 뭐 지금 데이터도 제가 바로 보여드리겠지만, 바로 봤을 때, 네, 밑에 이 광고가 굉장히 좀, 예, 민망하네요. 예, 참, 네, 근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시즌에 이제 상황별로 보면은, 등판. 지난해에는 선발로 나와서 더 안 좋긴 했네요. 근데 이 선수는 사실은 이닝 소화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저는 살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김진욱 선수도 마찬가지인 게 빠른 공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도 스태미나가 좋기 때문에 같은 상황이면은 무조건 선발로 쓰는 게 낫다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그리고 뭐 당연한 겁니다. 선발이 더 가치가 높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이승원 선수나 나균환 선수는 스태미너, 그러니까 체력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두 선수보다 조금 따라오기가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저의 픽은 요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인 선수들에 따라 스카크먼, 반스, 그다음에 박세웅, 서준원, 김진욱이고, 그리고 이 외국인 선수들이 못할 때 이제 우선 뭐 이인복, 이승원, 나균원 이런 선수들이 기회를 받게 되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스, 반, 박, 서, 짐 이렇게 한번 스타팅을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요 기준은 이제 결국 선발은 이닝 소화력이다 라는 게 저의 약간 지론 중에 한 개라서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선발에서 이닝을 못 먹어주면, 그러니까 소위 이제 오무원이면 선발이 5이닝만 던진다 하면 결국은 최소한의 불펜 투수가 3명에서 4명이 기용이 돼야 되거든요. 4명 불펜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문제는 이렇게 되는 경기가 일주일에 한 경기밖에 안 씁니다. 그러니까 5선발 투수가 5이닝만 던지면 훌륭한 거예요. 근데 이런 투수가 팀의 4, 5선발이 둘 다 5이닝밖에 못 던진다 하면은 그 불펜 커버가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되고 결국은 팀이 와르륵 무너지는 결과가 나오지요. 그래서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이닝을 조금 더 잘 먹을 수 있는 선수한테 기회를 먼저 주는 게 맞지 않나?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 얘기를 해보았고요. 그거 말고도 보면은 뭐 서튼 색깔 입히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아마도 이 4, 5 선발 얘기는 계속 나올 거예요. 올 시즌 준비하면서 계속해서 나올 건데, 사실은 뭐 연습 경기나 이런 걸 보고 또 판단할 수 있겠지만, 저는 스파크먼, 반스, 박세웅, 서준원, 그리고 김진욱 이렇게 가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정도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제가 뭔가 굉장히 전문적으로 보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저는 제가 경기를 보면서 왔던 그런 저의 느낌들이나 아니면 제가 좀 바라는 점, 사실은 또 어린 투수들이 선발 자리를 차지해줘야지 팀이 또 미래를 볼 수 있는 것도 있거든요. 왜냐면은 박세웅 선수의 군대 문제가 곧 걸리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조합으로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고, 뭐 제 생각과 다르실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저도 그냥 이게 팬이고 어떤 뭐 전문가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렇게 해보는 게 그냥 제가 바라는 그림이다 정도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얘기를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아이고 롯데야 241번째 시간이었고요.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임 투 윈 롯데 자이언츠.